강소기업이 힘이다 특별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 방송국을 찾아온 젊은이들. 강연장 앞에 마련된 기업 제품과 홍보물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강연장에 입장. 2030 세대 학생과 직장인들이 모여 취업과 미래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소통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반갑습니다. 서경석입니다. 오늘 강소기업이 힘이다는 조금 특별합니다. 지금 객석에 계시는 꿈 많고 열정 가득한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2030 직장인분들, 잠시 후에 등장하실 강소기업의 대표분들 모두가 함께하는 이야기장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강소기업이 힘이다는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우리의 강소기업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리고 또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강소기업에게 힘이 되고자 시작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정확히 1년 되는 날입니다. 정말 뜻깊은 날이죠. 그동안 정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지닌 50개의 우리 강소기업을 만나봤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슬기롭게 이겨낸 인생 선배와 인생 새내기 후배들 간의 세대를 초월한 고민 타파 시간, YTN 강소기업이 힘이다 1주년 특집 방송. 자랑스러운 우리의 강소기업 대표분들 6분을 모시겠습니다. 강소기업, 소통의 리더십, 청춘들과 소통할 오늘의 강소기업 대표들을 소개합니다. 세계인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업, 국내 최다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글로벌 종자 산업을 이끄는 아시아 종묘. 우리 종자를 우리가 지켜야만이. 씨앗 하나에 생명공학 기술을 담아 토종 종자를 개발한 류경호 대표. 올림픽 역사상 새로운 신기록을 세운 활, 메이드 인 코리아 활을 만드는 윈앤윈. 일본의 야마하를 이깁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활에 담아낸 박경래 대표. 고도의 기능성을 지닌 스포츠 의류. 의류에 기술 혁신을 더한 호전 실업. 섬유로 대기업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분야에서 경쟁력으로 성공을 이뤄낸 박용철 회장. 세계 건설 현장 곳곳을 누비는 중장비를 우리 기술과 품질로 생산하는 수산중공업. 고객의 신뢰가 먼저다 해서 전체 리콜을 결정을 했죠.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중장비 산업을 이끄는 정석현 회장. 부드럽고 우아한 매력의 벨벳으로 세계 벨벳 시장 1위를 차지한 영도 벨벳. 우리가 없으면 벨벳 공이 한국에 없다. 의류에서 IT 산업의 소재로 벨벳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류병선 회장. 반도체 장비 부품의 생산과 세정, 코팅을 원스톱으로 실현한 아이원스. 자신하건대 지금은 어느 나라, 어느 곳보다 저희 기술이 세계 최고가. 초정밀 반도체 가공 기술과 뛰어난 영업 전략으로 시너지를 창출한 김병기 대표. 이들이 전하는 소통의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간단한 기업의 소개를 들으시니까 절묘한 조화 아닙니까? 예? 벨벳 있으시고 씨앗 있으시고 자전거도 있고요. 예. 정말 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오늘 한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림으로 봐서는 이 제일 먼저 인상 그 김병기 대표는 마치 이분들 모시고 온 상당히 좀 부담되시죠? 최연소 지금 CEO신데. 네, 최연소이긴 한데요. 네. 지금 너무 선배님들이 대단하셔서 중압감에 그렇죠. 예, 옆방에서 대본을 체크를 해드리기도 했고요. 젊은 CEO시고 네. 제일 어른이신 분이 이제 제 기억에는 우리 류병선 회장님이신데 오늘 저 강소기업이 힘이다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이 벨벳 공장 한 지가 55년이 됩니다. 55년하고 예쁘고 안 늙었죠? 아유, 그럼요. 예.
이렇게 여러분 훌륭하신 우리 장래를 짊어지고 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방송 1주년에 대한 소감을 여쭤봤는데 영도벨벳 55주년. 정석형 회장님, 이 대단한 감각을 지니셨기 때문에 지금 수산중공업 잘 이끌고 계시는데 감으로 봤을 때 이 몇 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강소기업입니다. 적어도 히든 챔피언을 300개 이상을 발굴해서 육성시키자고 정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300회까지는 적어도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300회면 이제 6년. 예. 진행자는 그대로 가겠죠? 자, 이렇게 6분과 함께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 2030 직장인 여러분과 함께 오늘 순서 이제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강소기업이 힘이다 빅데이터 쇼인데요.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50개 기업들을 속속히 파헤쳐 봤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강소기업 대표들이 강조한 말은 과연? 진짜 R&D를 하려면 우리의 기술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해서 왜냐하면 이제 기술 개발해야 되니까. 연구자들 우리가 이제 고용해가지고 같이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 공장은 또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생산을 할 것이며 강소기업 대표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1위는 R&D 연구개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인 만큼 기술과 공장, 생산이 2위와 3위를 투자와 돈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6분도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러시죠. 어떠세요? 위네닝 스포츠의 박경래 대표님. 어떤 말 제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당시? 아마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R&D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특히 그렇습니다. 위네닝 스포츠는. 특히 스포츠 용품은 명품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명품이라고 하면 스포츠 용품에서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원산지,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마케팅 역량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저희 강소기업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가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문학적인 마케팅 역량들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R&D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려져 있는 유명 브랜드들이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품질이 좋은 또는 기록이 더 잘 나오는, 지금 아무리 유명 브랜드를 쓰고 있더라도 활을 바꿔서 써봤더니 그 자리에서 점수가 몇 점 더 나오더라.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핵심은 R&D고 기술 개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활을 탄생시킨 박경래 대표는 R&D에 과감히 투자한 것이 위네닝 성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최첨단 소재와 에너지까지 계산한 기술력이 정확도가 높은 활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우리 저 막내 아이원스의 김병기 대표도 방송 당시에 기술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많은 중소기업이나 여기 오늘 참석하신 강소기업 또 출연하셨던 많은 기업이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저희 기업들이 시작이 늘 말씀하시는 금수저도 저희가 아니었고요. 정말 기초에서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근간의 하나는 기술이 기본입니다. 그 기술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고 수많은 열정, 소통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과연 그 기술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선배님들 또는 저희가 지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전 실업의 우리 박용철 회장님, 방송 당시 이제 바이어, 거래 이런 단어를 거의 10번 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중요하죠? 거래라는 거는 사는 사람, 바이어와 파는 사람, 셀러가 있는 건데 서로 간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서로를 믿어야 거래가 제대로 되는데 그 신뢰를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장인정신, 열정 이런 것들이 모든 임직원이 가지고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오래 지금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 한 몇 년? 나이키가 지금 25년, 그다음에 노스페이스는 한 10년, 예, 아디다스 한 20년 요 정도 됐습니다. 뭐 특정 브랜드를 아주 시원시원하게 그냥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정말 자랑할 일입니다. 보온, 방수, 방풍 기능은 물론 봉제선이 없는 고주파 접합 기술로 의류 혁신을 이뤄낸 호전 실업은 글로벌 브랜드가 먼저 찾는 강소기업입니다. 기술이 실력이 된 호전 실업.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만든 박용철 회장의 비결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 지금 객석에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데이터인데요. 50개의 기업 CEO분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어떠했는지 한번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작은 기업이지만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활약하고 있는 우리의 강소 기업. 이들은 어떤 능력을 지닌 인재를 원할까요? 화가 같은 열정과 패기가 있고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있는 열정. 가슴에는 이제 뜨거운 열정.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자기 일을 맡을 때는 앞대 없이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인재입니다. 창의적이고 좀 혁신적인 목적과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회사를 위해서 협동하는 사람. 가장 선호하는 인재상의 핵심 키워드는 열정과 도전 정신, 그리고 창의성과 에너지, 소통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열정 이야기 많이 나왔고 도전 정신, 개척 정신. 박용철 회장님은 저 때보다 훨씬 젊어지셨어요. 아, 그래? 예, 뭘 하셨나요? 그건 아니고. 저 때도 상당히 피곤하실 때 아마 인터뷰를 깜짝 놀랐네요. 예. 자, 아시아종묘의 류경호 대표님 어떤 인재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상품을 고를 때 또 사업 아이템을 선택할 때 그 남이 가지 않는 길, 나 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품종, 업종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한 우물을 파면서 강인한 개척 정신을 가지고 불굴의 투지 속에서 일을 할 때 거기에서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척 정신 네. 상당히 중요시하는 기업입니다. 아시아종묘가 사실 개척 정신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브가 없을 때 허브를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일반화를 시키고 최근 들어서는 테이크아웃 채소 또 과자처럼 먹는 캔디 채소 또 스낵 채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아, 또 개척해가고 네. 계시고 같이 개척할 네. 인재들을 지금 원하고 계시고 아시아종묘는 특화된 기술과 숙련된 육종가들을 통해 5년 이상 걸리는 품종 개발 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켰는데요. 바로 이런 세계적인 능력은 아시아종묘의 직원들이 합심해 이룬 결과인 것이죠. 창의적인 이거 도전적인 사람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각각이 아니고 한 몸입니다. 이 열정이 없는 사람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일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면은 맨 처음 가져야 될 건 열정입니다.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그 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머릿속에서 이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면은 내 직업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각오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저 객석에 자리하신 청년들 또 직장인분들 이미 열정적인 분들 아니겠어요?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수산중공업의 중장비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제 기능을 선보이는 강인한 장비 기술을 갖췄는데요. 수백 번의 테스트로 내구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설계로 장비를 생산하는 끊임없는 도전이 지금의 수산중공업을 만든 힘입니다. 우리 류병선 대표님의 이야기를 조금 붙여보겠습니다. 역시 열정을 상당히 강조하시는 분이신데. 네, 뭐 열정, 좀 방금 우리 회장님 하신 말씀대로 있지만 그 열정을 무엇으로 비결하느냐. 일을 하지만 시간도 많이 뺏겨야 되고 그 일에 미쳐야 된다는 거지. 한번 미쳐보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미치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고 시간도 아주 잘 가고 늘지도 않아요. 그 열정을 어디다 두고 갈 것인가를 목표를 정하고 달려보세요. 꼭 성공합니다.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어요. 저희들보다.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예. 아이, 좋은 말씀. 의류에서 인테리어 소재로 그리고 IT 산업의 소재로 사용되기까지 벨벳의 기능을 무한대로 넓혀낸 영도 벨벳. 호기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이뤄낼 수 있었던 뜻깊은 결과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가볍게 좀 몸을 풀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쌍방향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 즐거웠던 순간, 그리고 또 정말 힘들었던 순간, 어떤 순간이었는지 나눠드린 스케치북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20, 30년,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삶인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스케치북에 한번 적어주시고 앞에 계시는 우리 인생 선배분들과 서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아주 분홍색 셔츠를 입으신 예쁜 우리 여학생, 원서를 넣었는데 다 떨어졌을 때. 저는 취준생이고 지난해 원서를 넣었는데 다 떨어졌을 때 힘들죠. 힘든 순간이었고요. 지금도 많이 힘들어 보여요. 지금 이 순간도 마이크를 드니까 상 떨리고 내가 이리 올 줄 몰랐죠. 네. 이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원서를 한 어느 정도 몇 군데 정도 넣었었어요. 한 30군데? 어떠세요?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분이 찾아와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무조건 만나고 싶다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직업이 없다. 이력서를 내도 취직이 안 된다. 일자리를 주면 사력을 다해서 일하겠다. 지금은 매출 실적도 아주 잘 내고 아주 훌륭한 지점장으로서 장래가 촉망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정말 그 분야에서 일하고 싶으면 두드려서 그 대표이사를 만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먹고 싶은 음식 돈 없어서 못 사 먹을 때라고 아유, 생각합니다.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이제 한창 취업 준비하고 이럴 때는 이제 돈도 없고 이제 부모님도 딱히 돈을 많이 대주실 수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마른 거예요? 지금? 그럴 수도 아이고 세상에. 지금 어떤 직장에 들어가길 원합니까? 좀 영업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영업할 자신이 있다. 네,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그렇군요. 영업 전문이 저 김병기 대표시거든요. 영업으로 출발해서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시켜요. 존경스럽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언제 봤다고 그렇게 존경하시나요? 방금. 방금 얘기도. 예. 이것도 밝아서 좋아요. 그렇죠? 격려의 박수를 좀 주십시오. 아이고.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경제를 이끌어갈 주인공인 2030 청춘들. 그러나 열정으로 모든 것에 도전하기엔 아직 고민이 많은데요. 인생 선배,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자, 20, 30대 때 우리 김병기 대표 20, 30대 때 고민은 뭐였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았어요. 뭐 술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었는데 많이 못했던 거, 그리고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았죠. 근데 결국은 그때 하나 확실했던 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것만큼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언젠간 내가 내 제품을 만들겠다. 제가 처음부터 사업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인터넷 기업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인터넷 기업에 들어갔는데 이제 컴맹이었거든요. 선배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당장 그만두라고 할 정도로 저를 굉장히 질타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선배님한테 딱 그랬어요. 웃으면서 선배님, 한 달 있다 그만둘 건데 한 달만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한 달 동안 제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달 동안 집에 안 갔습니다, 진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나한테 주어진 무언가 하나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은 알 때까지 배우고 또 배운다는 신념으로 끈질기게 도전한 김병기 대표. 무지했던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어 80배의 성장을 이뤄낸 힘은 몸으로 뛰어들어 갈고 닦은 열정과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박 회장님도 혹시 뭔가에 그렇게 집중하신 적 있습니까? 젊으셨을 때? 여러 가지 있죠. 여러 번 있죠. 그렇죠. 여러 개 있으시죠. 한 번 예. 집중해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이제 어떤 일본인 기술자한테 제조 기술을 배우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 자기가 입문한 분야, 그 일을 자기 처자식보다 더 사랑을 해라. 그렇게 돼야 직장에서도 상사한테 귀여움을 받고 인정을 받고요. 사업도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거. 저는 그러니까 20대, 30대는요. 방황이 아니라 배우면서 실천하는 정신이 없었을 정도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찌감치 이제 고민을 좀 하셨고 예, 뭔가 10대 이미 다 지나버렸어요. 쭉 오셔. 호전 실업을 사모님과 자제분보다 더 사랑하시고. 막 그건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일을 처자식과 같이 사랑한다고. 아까랑 얘기가 좀 다르신데. 아니 그 사람이 얘기한 거를 나는 그 전한 거고 나는 같이 사랑한다. 예. 아까는 그분처럼 사신 것처럼 좀. 예. 하여튼 참 다르시죠, 그죠? 얘기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 자, 우리 정석현 회장님께는 요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위기의 순간, 예, 수산중공업 이끄시면서 여러 번 있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제일 큰 첫 번째 위기는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 때 저희 회사가 잘못 판단을 해서 키코라는 환해지 상품에 가입을 해서 약 한 200여 원에 대한 손실을 봤어요. 그걸 회복하는데 한 4년 걸렸죠. 다행히 저희 회사 노동조합이 노사합이 잘 되고 있어서 그때 여러 가지 참 고통을 분담하면서 이겨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합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걸 깨우치게 됐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유압 브레이커가 세계 5위인 거가 한 15년째 5위입니다. 그 5위 벽을 깨고 적어도 3위가 돼야겠다 해서 많은 그 R&D 비용을 투자해서 1년여 정도의 그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신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 한 70개국에 한 120억 어치를 저희가 새 제품을 실어 날랐어요. 초기 성능이 좋아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아주 결정적인 하자가 나와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신시장 개척은 어렵지만 개척된 시장에서 신뢰를 얻으면 다시 재개척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량 리콜 결정을 하고 그걸 교환을 해줬습니다. 그때의 자사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 딜러들이 이탈하지 않고 저희 제품을 계속 판매를 해줘서 현재 이 세계 불황인 중에도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 기업이라는 게 항상 잘 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위기에 봉착할 텐데 그때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책임지는 모습이 길게 봐서는 신뢰를 쌓게 된다. 이런 경우는 다른 기업에도 있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업하시면서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나세요? 즐거웠던 순간. 류정호 대표님부터.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옥수수가 찰옥수수여가지고 그 먹는데 좀 이빨에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는 거의 다가 이제 초당 옥수수 또 생식용 옥수수 쪄먹지 않고 바로 따서 바로 먹는 그래도 아주
먹기 좋고 맛있고 초당 옥수수란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시장 개척되고 있는데 그걸 제주도 아주머님이 농사를 지어갖고 크게 돈 벌었다고 그 SNS를 통해서 이제 저한테 아주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줄 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보람됐고요. 예. 뭔가 새로 뭔가를 했는데 반응이 좋을 때. 참 말씀은 좋으신데 류 대표님만 얘기하면 자꾸 배가 고파져서 아주 힘들어요. 네, 전부 먹는 얘기만 하시기 때문에. 자, 위네닌 스포츠의 박 대표님. 네, 저는 운동하는 얘기를 합니다. 네, 운동 이야기. 코치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가대표 코치가 되고 나서 남자 대표팀을 맡고 처음으로 85년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따는 데 기여를 하고 그 이후에 남녀 총감독이 되면서 91년도에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 동반 우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달성되었다라는 그런 기쁨은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죠. 그 이후에 제가 지도자에서 은퇴를 하고 세계적인 활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올림픽에서 제가 만든 활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어보자라는 꿈이 달성이 되고 세계적인 활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꿈이 달성이 되었던 어마어마한 걸 해내신 거예요. 그 기쁘시죠. 자, 우리 영도벨벳의 유 대표님. 제가 가장 기뻤던 날 생각하면은 돈을 멋지게 쓸 때, 꼭 필요한 자에 쓸 때, 그때의 그 기쁨이 저는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돈 벌어야 되겠다 하고 해본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회사를 최고로 멋진 회사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회사에 일하는 가족들이 최고로 멋진 회사에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 갖는 회사 만드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정말 멋진 회사 만들 수 있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꼭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아유,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언제 가장 즐거우셨다는? 돈을 쓸 때. 아, 돈을 쓸 때. 버리는 것보다 내가 멋지게 쓸 때. 제가 6년 전에 뭐 장학생들을 인재를 키우고 싶었어요. 지금 작년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1년에 108명씩 지금 6년째 주고 있습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국가와 기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류병선 회장. 자, 이번에는 대표분들께서 직접 준비하신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기업 선배로서 이 시대 청춘에게 전하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3분 스피치 시간입니다. 먼저 영도벨벳의 류병선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젊은 여러분들을 뵈면은 정말 희망이 찹니다. 그리고 제가 자랄 때는 여러분 시절에는 너무 없어서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한 적이 많지요. 요즘 젊은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국가관이 없어요. 국가가 없으면 일할 자리도 없죠. 국가관 생각하면 제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진답니다. 왜? 현재명시의 시 아시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그때에 서신 그분이 왜 그 시를 썼을까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 정말 나라 없는 서름 어떠했겠어요? 여러분의 나라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늘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 감사할 줄 알아라. 솔선수범하라. 겸손해라. 여러분 학식 지식은 다 갖추셨죠? 여러분이 세계 1등이 되려면 이 5가지 다 갖추어라. 갖추고 나면 지혜라는 게 있다. 뭐 지혜는 논문도 없지요. 책에도 없지요. 허나 정말 내가 사람답게 인간답게 행동을 하고 살아갈 때 지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못하는 게 없지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지요? 네. 예, 그러면은 제가 우리는 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크게 한번 하세요. 자,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화이팅! 아이고. 술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갑자기 회식 자리가 됐어요. 역시 그 열정의 여왕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위네닌 스포츠의 박경래 대표의 3분 스피치 청해 봅니다. 성공 스토리를 보면 대개 스토리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스토리지요. 여기에서 제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목표를 세울 때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나는 돈을 좀 벌고 싶다. 라는 단순한 목표보다는 돈을 얼마를 벌었으면 좋겠다. 화를 만드는데 이런 화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멈추지 않는 열정을 갖게 해야 되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막연한 목표는 결국은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은 좌절을 하게 되더라. 실제로 성공의 스토리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한번 돌이켜 보면은 과연 성공을 할까라는 불확실성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회사뿐만 아니고 회사에 종사하는 전 직원들까지 쪽팔 찰 수 있겠다. 이런 불안감을 저 역시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에 대한 불안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곧 동력이다. 내가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동력이다. 만약에 내가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도전을 한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과연 성공하겠느냐라는 거하고 실패에 대한 불안감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라이가 되라. 또라이여야 된다. 흔히들 또라이라는 얘기는 좀 모자라는 사람,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을 또라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요즘 들어 또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일에 심취되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흔히 또라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라이들이 역사를 바꿉니다. 또라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호전시로 박용철 회장님의 3분 스피치를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만약 저도 여러분 세대를 지났습니다만은 지금의 여러분의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내 젊었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틀리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앞으로 취업을 원하는 분도 있을 테고 지금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창업을 꿈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100세 시대가 와 있습니다. 60세에서 100세까지 40년을 노후 인생을 어떻게 풍요롭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를 생각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노후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취업을 해야 하느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이 일이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자기 재능을 찾아보세요. 그 재능을 딱 두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여기에다가 국내, 해외로 범위를 넓혀가지고 취업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대기업으로 선호하는 것보다는 8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취업을 했을 때 정말 거기에 장인이 돼야 돼요.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임원이 되고 회사에서 60이 돼도 제발 더 일해달라는 귀중한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의 노후 인생은 엄청나게 멋진 그렇게 사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의 노후 인생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공부를 하시든 뭘 하시더라도 내 노후 인생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의 스피치를 들어봤고요. 기꺼이 세 분을 위해서 이제 본격 스피치는 양보를 하셨지만 그래도 짧게 30초 스피치라도 앉아서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석현 회장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R&D라고 했죠.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런데 여러분들은 R&D를 맨 처음 어디를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R&D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어떤 일에 쓰임새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를 알아야 자기가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취직을 해야겠다 하지 말고 내가 그 기업에 가서 사장을 해야겠다고 목표를 가지세요. 그렇지 않고 취직을 하겠다고 하면은 거기 가서 보조적 역할밖에 못 하게 되죠. 사장을 하겠다고 그래야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종로의 류경호 대표님. 처음에는 취업이 잘 안 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자신을 표현을 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를 할 때는 미쳐야 된다. 그 일에 미치고 또 그 분야에서 일을 할 때는 내가 사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영업부는 어느 지역을 가졌을 때 그 지역에 내가 사령관이다, 내가 오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게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자기에게 또 독립의 기회도 올 수가 있고 나중에는 CEO 기회도 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이온스의 김병기 대표님도 오늘 정렬, 도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지금 들어도 설레기도 하지만 어렵습니다, 사실. 뭘 도전해야 되고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되고 정열을 가져야 될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도 거울을 보고 뺨을 딱딱 치거든요. 잘할 수 있어. 왜냐하면 저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저를 만나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운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신감? 오늘 느끼셨나요? 저희 오늘 많은 대표님들하고 같이 이 방송하시면서 확실한 거 하나는 이분들 자신감 있다 느끼셨을 거예요. 본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할 수 있다라는 의지만 있으시면 어디서든 전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6분의 공통점이 있죠. 다들 인상이 참 좋으세요. 지금 급하게 밝아지시는 분 몇 분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밝은 인상들이시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전공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 다른 길을 가게 될 때 겪었던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을 극복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불안감보다도요. 제가 이제 식품업계에 있다가 5번을 식품 사업을 직접 하려다가 망했어요. 할 수 없이 의류업계로 넘어온 건데 업종을 바꾸는 거는 두려울 거는 하나도 없어요. 바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어떤 노력과 하겠다는 의식만 있으면 업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또 대학교에서 공부한 어떤 과목이 꼭 자기 일에 연관되느냐? 안 돼도 전혀 상관없다. 철학과를 나와서 기계를 해도 되고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공 과목으로 따지면 중고등학교 때 영어 배운 걸로 지금 영어 유창해야죠. 그렇잖아요. 수학 배운 거 지금 다 수학 선생님 됐어요. 그거 중요치 않고 본인 낮추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배우고자 하는 일을 스펀지처럼만 빨아들일 수 있으면 되고 자신감만 가지면 충분할 겁니다. 김병규 대표께서는 저 청년을 바라보는 눈빛이 지금 아까부터 계속 지켜봤고요. 같은 영업을 희망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가 끝나고 나면 이력서를 좀 주실 수 있으시면 오. 네. 오늘 방송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거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채용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검토를 거죠. 하겠다는 검토를. 그죠? 검토는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확실하면 전 합니다.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이 현장에서. 이제 만약 그렇게 되면은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을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소통의 장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 질문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 아시아종묘 류경호 대표님께 질문 드립니다.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도 혹시 특별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갑자기 지금 채용 쪽으로 다 관심이 몰고 있어요. 그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유경험자가 아주 좋겠죠. 시골의 그 자연 속에서 많은 상상력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 출신들을 굉장히 저희 회사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물론 이력서를 받아서 과감하게 검토할 수가 있겠고요. 예. 언제 한번 찾아오세요. 예. 지금 이렇게 질의응답하지 말고 이렇게 줄 쓸까요? 원하는 예. 이렇게 줄 서서 분위기 아주 화기애애졌어요. 저는 박경래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도 스포츠 쪽은 좀 희소하잖아요. 근데 혹시 직원을 뽑을 때 운동을 좋아한다거나 스포츠 쪽에 관심을 보이는 직원이 있다면 뭐 인센티브나 뭐 그런 관점도 바라보실 수 있나요? 뭐 당연히 그럴 생각입니다. 실제로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반드시 틀림없이 인센티브를 주고 대환영합니다. 그 건강은 사실 뭐 위내닌 스포츠뿐만 아니고 모든 기업에서 건강한 젊은이들을 원하죠. 자, 마지막 우리 남학생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강연 들으면서 이렇게 회장님들이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직원의 존재가 회장님들한테 어떤 존재인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직원이요? 직원. 회사 가족이죠. 가족. 예. 저희들 경우는 회사를 저는 직원이다 이 말 자체를 쓰기가 싫었어요. 뭐 이리 신년사에 우리 이제 부사장이 뭐 이렇게 글을 쓰는 회사 직원이 하면 이거 좀 지하주의소 가족이라고 쓰세요 하고 이런 적도 많이 있고 현재까지도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늘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 회장님이 가족 얘기하셨는데 과거에는 대기업이나 아주 잘 이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면은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책임지는 회사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기 앉아 있는 이 CEO들이나 강소기업의 힘이다에 소개됐던 기업들은 적어도 직원들을 식구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꼭 대기업 선호를 안 해도 이런 중소 중견기업 중에도 자기 성취를 할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다. 여러분들이 노크를 하면은 그런 회사를 취업을 하고 거기에 가서 자기 성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의 주제가 소통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훌륭한 강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 청춘들 많이 노크해 주시고 그 노크하는 청춘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 그냥 끝내면 좀 아쉽죠? 그래서 함께 노래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서 파랑망토 팀을 초대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밴드인데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노래로 우리 청춘과 강소기업에게 힘을 주시겠습니까? 네, 온 국민이 좋아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이한철님의 슈퍼스타라는 노래를 준비를 해봤어요. 굉장히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같이 뒤에 부분에 또 같이 함께 부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신나게 박수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죠. 네. 다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지난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울러왔던 너 좀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에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우리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춘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강소기업 그 모두를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야, 어유 좋아요. 괜찮아 세계 1등 최고의 기술력. 남들이 하지 않는 독보적인 존재가 된 대한민국의 강소기업. 지금의 이런 타이틀을 획득하기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그 밑바탕에는 청춘만이 가지고 해낼 수 있는 도전과 열정, 끊임없이 밀고 나가는 저력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청춘이 고민하는 것을 먼저 지나온 강소기업 대표들과 함께한 소중한 소통의 시간. 우리 모두를 함께 응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결제와 동시에 영수증 출력이 가능한 소형 프린터. 모바일 프린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선도업체로 기술 강국으로 불리는 독일은 물론 세계를 사로잡은 모바일 영수증 프린터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I believe their market share in Malaysia will be top number 1. 소형 프린터 하나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강소기업 빅솔런. 작은 영수증 프린터기 하나로 세계 시장을 정복할 수 있었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인생에 이제 먼저 힘든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되게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웠던 것 같고 사회 대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심히 해야 할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좀 많이 답답했었는데 좀 많이 풀어가는 시간 된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청춘이란 게 아름다운 거를 깨달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